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주의 대부분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우주의 구성 요소 중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시간에 따른 각 우주의 구성 요소들의 물리량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총 3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인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이며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 비율의 4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70% 가까이는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는 약자로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는 보통 물질뿐입니다. 암흑물질은 그 존재를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중력 렌즈 현상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후보 물질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흑물질은 그나마 거론되는 후보 물질이라도 있지만 암흑에너지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암흑에너지를 과학자들이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흑에너지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주의 평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관측 자료에 의하면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매우 평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평탄한 우주로 관측되려면 우주의 밀도가 아주 특정한 밀도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 특정한 밀도 값을 임계 밀도라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우주의 밀도, 즉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포함한 우주 물질 총량은 임계 밀도의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평탄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우주를 구성하는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를 도입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일회용 초신성 관측 결과입니다. 지난 단원에서 배웠듯이 일회용 초신성은 독특한 성질 때문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일회용 초신성 관측 결과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우주에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면 물질의 중력에 의한 인력 때문에 우주는 수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존재를 생각해내야 했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고 암흑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암흑에너지란 우주에 존재하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이 작용하는 중력과는 반대 방향, 즉 청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로서 우주 전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공간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시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고 우주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간이 커지므로 그 총량은 증가합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세 구성 요소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물질이기 때문에 초기 우주 때 생성된 이후 더 이상 생성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즉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양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암흑물질과 보통물질과 같은 물질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흑물질의 양은 보통물질의 양의 4배 이상이므로 비율은 언제나 암흑물질이 보통물질보다 큽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총량이 증가하므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암흑에너지가 약 70%, 물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질 중 우리가 관측 가능한 보통물질은 4.9%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새 구성 요소들의 물리량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 중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은 중력을 만들어내고 암흑에너지는 청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만약 물질의 비율이 암흑에너지의 비율보다 크다면 청력보다 중력의 영향이 더 커져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하는 감속 팽창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 중력보다 청력의 영향이 더 커져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들의 밀도 변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와 B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둘은 처음 생성된 후 양적 변화를 가지지 않는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A가 B보다 밀도가 큰 것으로 볼 때 A는 B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가 암흑물질, B가 보통물질입니다. 반면 C는 빈 공간에서 일정한 비율로 생성되어 밀도가 항상 일정한 암흑에너지가 됩니다. 정리하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질량은 일정하지만 비율과 밀도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즉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총량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비율도 증가하며 밀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